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4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쿄베르디 대 FC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강호들에게는 무승부가 한계인 상태인데 그래도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력이 상당히 인상적인 전력이다. 특히 마치다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국을 만드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다. 베르디가 수비에 올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어서 마치다가 최근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고베와 후쿠오카다. 두 팀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밸런스나 수비를 중시하는 팀이라는 것이다. 마치다의 플레이가 카운터이고 특히 상대가 딸려오는 상황에서 공간을 공략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베르디가 상당히 실리적이고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마치다도 공격면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홈에서는 베르디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강호들과 잘 비비는 것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치다가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는 카운터의 효율이 꽤 올라가는 편이긴 하나 베르디가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미 후쿠오카나 고베 상대로도 0대0으로 비긴 바 있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나고야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골을 기록하지 못해서 답답할 노릇이다. 특히 최근 기록한 4연패가 모두 한 골 차이의 패배였으니 나고야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주코가 빠진 상황에서는 나고야의 득점력이 급감하는 편으로 지난 시즌에도 주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고야의 공격력은 너를 뛰던 편이었다. 후쿠오카에서 데려온 야마기시가 11경기 0골 0도움으로 전혀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어서 가시와의 경우는 확실히 화력이 살아났다. 특히 가시와가 압박 라인이 생각보다는 높아 수비적으로는 연속 실점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사비오나 기노시타가 최근 활약이 좋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4-4-2 양상의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원정에서도 공격 횟수는 6번째로 높다. 가시와가 공격을 포기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주코가 빠진 상황에서 야마기시가 부진한 나고야의 공격력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이다. 가시와가 최근 효율이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물론 압박 라인이 높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시와도 수비적으로는 기복이 있지만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토상가 대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의 특징은 늘 강하게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4-1-5 포메이션으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으로 전방지향적인 형국을 띠는 경우도 많다. 우라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는 것을 막아세우고 카운터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교토가 한번 압박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텅 빈 중원이 저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어서 우라와는 후방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편이다. 물론 쇼난에게 2대3으로 지는 등 매번 유려하게 돌파를 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물론 와타나베가 지난 경기 찬스메이킹을 잘 해내는 등 우라와의 전력 자체도 빌드업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슐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우라와가 더 주도하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라와도 공격이 끊기면서 수비적으로 난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쇼난에게는 패배와 무승부 등 전방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진한 케이스가 있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산프레체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가 공수전환과 기동력 중심이라서 후쿠오카 상대로는 상성에서 뒤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오히려 강했던 편이다.
후쿠오카가 올라오는 공격을 탈취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플레이로는 히로시마가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의 슈팅을 기록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리그에서 가장 라인이 낮은 전력이다. 따라서 기동성이 좋은 역습 취향의 팀들이 공략하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평가를 받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에이메나 교토를 상대로 모두 지면서 이 상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교토전에서는 자신들이 공세를 나가다가 되려 카운터를 맞아버리는 등 상성이 거꾸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후쿠오카가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이라서 히로시마도 쉽게 골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을 탈취하고 가는 상황에서는 히로시마가 많은 슈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히로시마가 후쿠오카에게 강하기도 했고 최근 기동성 좋은 팀들에게 후쿠오카도 제법 패배를 쌓고 있다. 이번 경기 3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와사키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세레소를 상대로는 최근 잘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 세레소가 가와사키가 가지고 있는 지공의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다. 세레소가 4-4-2로 컴팩트한 라인을 구축하고 측면을 긁어버리는 상황에서는 가와사키의 기동력이 열세라서 상당히 크게 당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저득점 양상과 수비에 강한 이브리그 팀 오이타를 상대로도 두 골을 내주는 등 수비가 상당히 아쉬웠다. 이어서 세레소도 고민이 없지는 않다. 좋은 코어라인과 조직적인 수비는 장점이지만 공격에서는 세아라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가와사키 상대로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세아라가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는 강했던 편이었다. 가와사키와의 상성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오전에서도 3승 2무로 무패다. 일단 기동력과 역습이라는 점에서 가와사키가 세레소 상대로는 상성이 썩 좋지는 못한 편이다. 물론 세레소가 세아라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의 변수가 상당한 상황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가와사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쇼난 벨마레 대 주빌로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나는 일단 리그 경기에서는 패스워크로 경기를 뒤집는 등 지공 상황으로도 어떻게든 골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만 쇼난의 문제는 늘 수비다. 우라와 전에서는 4-1-3-2로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했는데 전방 압박이 풀리게 되면 쇼난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골키퍼나 수비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와타도 일단 많은 슈팅을 내줄 것이 유력하다. 이와타의 플레이도 상당히 수비를 먼저 하고 역습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메인이 신체 능력이나 골 결정력에 비해서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기는 하다. 일단 초반에 버티면서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단 쇼난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이와타가 수비적으로 위기가 많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극단적인 공격 전형 때문에 늘 쇼난이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위기나 수비진의 부하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이와타 주포 저메인의 신체 능력이나 폭발력이 좋아 이와타도 화력 승부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주빌로 이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